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지는 요즘 따뜻한 차 한 잔 손에 들고 계시면 좋겠어요. 화려한 날들, 오늘은 37번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족들의 슬픔과 그 속에서도 끝끝내 놓지 않으려는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얀 천 위로 드러난 엄마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가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지역은 두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방금 들은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그 세 글자가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아침에 분명히 통화를 했는데 오늘만큼은 호사 부려보자고 백화점에서 밥 먹고 지하철 타야 되나 그랬던 엄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지역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렸고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 조옥래는 아들 상철의 팔에 기댄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연신 허공을 휘저었고 다정아 다정아 하고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복도에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철은 말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수빈이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빠 전화 받고 택시 타고 달려온 수빈의 눈가는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수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지만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작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지환은 형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 일어나. 형. 지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가족분들 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말에 옥내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지역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안실로 향하는 그 짧은 복도가 그 어떤 길보다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엄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천 위로 드러난 엄마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크게 다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유학 가고 싶다고 1년만 보내달라고 울면서 빌었던 그 밤. 아버지는 유학비가 한두 푼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엄마는 밤늦게 지역의 방문을 두드렸었지요. 지역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너 보내주고 싶어. 엄마는 아무 힘이 없으면서도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도 엄마만은 지역 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갔을 때 몰래 전화해서 밥은 먹고 다니냐고 아프면 안 된다고 속삭여주던 엄마. 집 나간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아버지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던 엄마. 그리고 몇 달 전 아버지와 모르는 사람으로 살기로 합의한 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해장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둘 다 필름 끊긴 거야? 담담하게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었습니다. 지역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차갑게 식어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 잘할걸. 더 자주 올걸. 엄마 생일에 뭐라도 해드릴걸.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역은 엄마의 손을 이마에 대고 한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뒤에서 이상철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동안 서로 부딪히기만 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슬픔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의 부르는 소리에 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철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얼마나 너 생각했는지 모른다. 항상 그랬어. 우리 지혁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마음 반만이라도 표현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지혁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부자 사이의 오랜 간극이 그 순간 조금이나마 좁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김다정의 영정 사진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다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의 따뜻한 미소 그대로였지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다정의 오랜 친구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지역의 회사 직원들까지. 지은호는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옆에는 동생 지강호가 부축하고 있었고 엄마 정순이도 함께였습니다. 은호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정 어머니는 은호에게도 늘 따뜻했습니다. 지역과 일할 때면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챙겨주셨고 명절 때는 직접 만든 송편을 보내주시기도 했었지요. 은호의 곁에서 정순이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 역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정과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 일로 몇 번 통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었는데 하고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성재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조문을 왔습니다. 그는 지역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역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성재야. 성재는 이수빈을 찾았습니다. 수빈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성재의 모습을 보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오빠. 수빈의 눈이 금세 촉촉해졌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 없이 수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지혁 AP그룹 대표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고성희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호가 간 이식을 해주기로 마음먹은 것도 결국은 지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은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고성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너 이상훈 부사장 만나기로 한 거 어떻게 됐어? 영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해야 돼요? 영나는 아직도 지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협박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지원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빈소는 고요했습니다. 지역은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고 향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사장님 이 시간에 어떻게? 고성희는 검은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조문하러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녀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역은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성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정말 놀랐어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역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역 씨 혹시 은호 소식 들었어요? 수술 후의 경과가 어떤지. 지역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호 씨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문 오셨고요. 고성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우진이 수술도 잘 됐고 은호가 간을 내어줬으니까요. 지역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성희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은호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혈육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 말에 지역의 주먹이 움켜졌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엄마 돌아가신 빈소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성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미안해요. 때와 장소를 못 가렸네요. 난 그냥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 정리하고 싶었어요. 무슨 관계요? 지역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사장님이 은호 씨한테 한 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버려놓고 찾아와서 간을 달라고 한 것도, 건물로 회유하려 한 것도. 고성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역이 계속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은호 씨 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이사장님이 뭘 하든 은호 씨 상처 주는 짓은 내가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고성희가 잠시 지역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지역 씨,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머리가 많이 복잡하겠네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버지 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아, 방금 그 사람 누구냐? 지역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피로에 찌든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사업 관련된 분이에요.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방금 대화 다 들었다. 지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철이 아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호 씨가 간 이식을 했다고. 누구한테?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니, 지금 말해라. 상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엄마 돌아가신 마당에 나한테 숨길 일이 뭐가 있냐? 다 말해라. 지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호의 출생 비밀과 고성희와의 관계를 아버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철 씨 맞으시죠? 고인의 교통사고 건으로 확인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경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어서 조사를 더 진행하려고요. 전화를 끊은 상철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누군가 일부러 지역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역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경찰이 그러더라. 가해 차량은 도주했고 아직 못 잡았대. 지역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보복? 사업 관련해서 원한을 산 사람이 있나? 그러나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야 해요. 엄마가 그냥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상철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수사한다니까 기다려보자. 우리가 경거망동해서 좋을 거 없다. 하지만 지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저택에서는 밤늦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일 처리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가 낮게 물었습니다. 깔끔하게? 네, 걱정 마십시오. 고성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게 됐네요, 지역 시어머니. 하지만 내 자식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때 영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까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고성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업 전화였어. 영나는 엄마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원과 헤어진 후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협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지환은 그날 밤 영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나야, 괜찮아? 답장이 없었습니다. 지환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나가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는지 그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의 어머니 장례를 치르며 지환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영란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무제가 끝났습니다. 지역 가족은 납골당에 다정의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유골함 앞에는 다정이 좋아하던 노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가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다정아, 편히 쉬어라. 내가 없으니까 이 집이 텅 빈 것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옆에서 수빈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상철은 유골함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채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내가 더 잘해줄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내색하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그 모습이 더욱 애잔했습니다. 지역은 가족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누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게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킬게요. 더 이상 잃지 않을 거예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선배. 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역이 일어섰습니다. 은호야, 너 아직 몸이 안 좋은데 왜 여기까지? 괜찮아요. 선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은호가 지역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선배, 저간 이식 수술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 고성의 이사장이랑 정리할 거예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계속 끌려다닐 순 없잖아요. 지역이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걱정과 안쓰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은호야, 내가 결정한 거라면 난 응원할게. 근데 조심해. 그 사람 보통이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선배, 힘내요. 어머니도 선배가 무너지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지역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두 사람은 나란히 유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납골당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지역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떠났지만 자신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편 경찰서에서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CCTV에 찍힌 가해 차량의 번호판 일부가 복원된 것입니다. 수사관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 차 주인 신원 확인됐어. 근데 이상해. 이 차 도난 신고된 거야. 도난 차량? 그럼 누군가 계획적으로.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아. 위에 보고하자.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역 가족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정이 없는 식탁은 텅 비어 보였고 부엌에서 따뜻한 국물 끓이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다시 목공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는 수빈과 함께 시니어 모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다정이가 살아있었다면 응원해줬을 거라며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환은 형 곁에서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항상 형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AP그룹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지혁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혁은 의자에 앉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배, 커피 드세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미음 끓이듯 정성껏 내렸어요. 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커피를 미음처럼? 농담이에요. 그냥 자판기 커피예요. 은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지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은호야. 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배야말로요. 선배가 있어서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들에게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혁이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게요. 창밖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다정이 하늘에서 아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슬픔을 안고서도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사명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다정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이 비극을 계획했을까요? 그리고 지혁과 은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